신비한 동물 사전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른바 스핀오프 영화입니다.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마법학교 호그와트에서 모험을 펼치기 수십 년 전, 훗날 호그와트의 교과서로도 쓰이게 되는 신비한 동물 사전을 집필한 뉴트 스캐맨더라는 마법사의 모험을 다룬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은 총 5편의 영화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영화는 베스트셀러 원작이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영화화되면서 각종 흥행 기록을 세웠던 해리포터 시리즈의 명성에 누가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신비한 동물 사전 스포일러 없는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총평을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해리포터라는 세계관을 이용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의 첫 번째 바탕을 잘 깔고 있는 1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웠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반가웠다는 건 뭐냐면 그리 오래된 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몇 년 전에 해리포터라는 영화의 시리즈가 끝났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유명했던 메인 테마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끝났던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영화에 대해서 한 3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첫 번째, 쿠키 영상이 있는가? 없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혹시나 어떤 영상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앉아 계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스타일의 영화인가?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해서 재미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부분에 영화를 즐기는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편에 나올 영화 중에 1편이거든요. 흔히 시리즈가 되는 영화들을 보면 첫 번째 그냥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흥행해서 후속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시리즈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1편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신비한 동물 사전은 후자에 속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1편에 전력 투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자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1편에 모든 걸 쏟아붓죠. 캐릭터 설명, 세계관 설정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까지 아주 스케일을 키워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데, 이런 후자의 경우에는 작가의 상상 속에 있는 기승전결, 큰 그림이 따로 있단 말이죠. 5편의 영화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야기의 스케일 자체도 어쩔 수 없이 뒤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1편 영화에는 이야기가 완전한 크기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영화들을 위한 인물 소개, 그리고 세계관 설정,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조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 루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재미가 없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한계를 알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 안에 스케일의 크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 주인공인 에디 레드메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연기파 배우거든요. 이 안에서도 뛰어난 연기를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동물들을 다룰 때는 아주 전문가 포스를 풍기는 그런 연기를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하드캐리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신비한 동물 사전이다 보니까 갖가지 창의적인 동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봐도 동물들의 특성을 좀 최대한 창의적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거리들을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영화를 봐야 하는가? 기존 해리포터 세계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일단 몰라도 영화를 보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충분히 들으면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리포터라는 시리즈의 세계관을 공유하다 보니까 몇몇 대사들은 관객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쓰인 대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몰라도 즐기는데 방해는 되지 않겠지만 해리포터 세계관을 아시는 분과 모르는 분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포인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소소한 재미니까 그런 건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신비한 동물 사전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하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해리포터 세계관을 이용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세계관이 다시 가동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해서 기존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원작 소설이 있는 걸 영화화한 거였잖아요. 각색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작 팬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었거든요. 워낙 긴
거를 싹둑싹둑 잘라서 만드니까 2시간에 다 담아야 되니까 잘려져 나간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없죠. 그리고 원작을 썼던 J.K. 롤링이 영화에 아예 각본가로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세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긴 하죠. 그리고 비교할 원작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봐도 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각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 이야기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없겠죠. 영화의 호흡에 따라서 만든 각본이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 히어로물이 아닌 새로운 시리즈에 목마르셨던 분들, 최근에 뭐 마블이다 DC다 히어로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히어로물들은 대부분 주먹질과 폭력성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름 고찰들도 하기 때문에 되게 깊은 얘기들 할 때도 있고. 근데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거는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권선징악이 조금 확실한 부분이 있고요. 착하다면 되게 착한 영화예요. 폭력적인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 유행하는 시리즈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류의 시리즈 영화를 기다려왔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전해볼 만한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봐서 마음에 들면 앞으로 쭉 시리즈 나오는 거 보시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기존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전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해리포터라는 이야기 자체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해리포터 원작은 좋아했는데 영화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번 영화의 감독을 맡은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은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의 마지막 4편을 감독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분위기를 그대로 갖고 온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앞으로 나올 모든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를 다 감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해리포터 영화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앞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이 영화를 봐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액션성이 가미된 마법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 이거는 조금 해리포터란 영화의 한계이기도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착한 영화기도 하고요. 원작 소설에 있는 설정의 한계이기도 한데,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는 마법을 쓰려면 지팡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법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멋있게 펼칠 수가 있긴 한데, 그 마법을 하는 사람의 동작이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갖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멋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한 연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동작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처럼 무술이 가미돼 있다던가, 아니면 마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엄청 화려하게 뭔가 하면서 마법을 주고받는 그런 결투씬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처럼 다른 전사들이 등장하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액션성이 가미된 마법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 영화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스포일러 없이 신비한 동물사전이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가 다인 것 같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겨우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쯤 아마 제가 여기에 띄워놨을 구독 버튼,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셔도 구독 버튼 누를 수 있거든요. 구독 버튼을 누른 뒤 알람 종 모양을 표시해서 알람 키시고 알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그럼 저는 제 할 말을 다 하긴 했는데 옆에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몇 초만 조금 더 가만히 있다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페북 페이지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면 제일 좋죠. 네. 그럼 뭐 충분히 있었던 것 같으니까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